안녕하십니까. 14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는 월요일 반 수업 듣는 친구들은 6월 22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6월 24일 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강의실이라든가 시간은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날짜에 저번에 우리 시험 봤던 곳 있잖아요. 거기서 그 시간에 같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장할 때 설명하느라고 동영상 편집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제 또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무비 메이커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컴퓨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지금 그 편집 파일만 따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그 과목 공지에 올릴 예정이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메일로 질문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친구가 연습 문제 답이 조금 헷갈려서 좀 답을 지정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이제 질문 주셔서 그 답을 좀 다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라는 건 제가 이제 답이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과제 올리신 답이 뭐 좀 틀렸다고 해서 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과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아직 제가 문제를 다 내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저희도 지금 그 기말고사가 저희가 아마 중간고사가 5장까지 제가 시험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지금 저희가 10장까지 범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저희가 연습 문제에서 많이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도저히 난 이건 공부를 해도 이게 답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라고 좀 애매하실 경우는 따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 6장부터 10장까지 답 다 알려주세요. 이거는 조금 그러면은 공부하신 분과 공부하시지 않은 분의 차이점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시험 공부하실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하시다가 난 정말 이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뭐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로 했잖아요. 만들어서. 그래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이 전주에 수업했던 공지사항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공지합니다. 무비메이커로 여러분들 동영상 5분에서 10분 사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셔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린 거를 올리면 이제 유튜브 주소가 뜨잖아요.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라는 그런 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앞에 공지 찾아보시면 더 빠르실 거예요. 유튜브에 가셔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장 트위터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트위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위터를 이제 잘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트위터가 좀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트위터 이제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트위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계시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심심치 않게 보실 건데
트위터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정의를 해놨어요. 보시면 244쪽의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트위터는 짧은 문장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잘거리듯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경험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건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블로그도 그랬었고 그 전에 있었던 미니홈피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메신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트위터는 트위터 나름대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그 블로그의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미니홈피에 뭐 친구 맺기라든가 또는 뭐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관심 있는 사람을 팔로우로 해서 그 사람이 등록하는 정보나 생각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항상 그 핸드폰 들고 계시면서도 친한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지금 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만들게 되었다고 이제 창업주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등을 알 수 있다는 그런 트위터의 핵심 아이디어가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과 그다음에 트위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트위터 그러면인데 그 트위터라는 그 말 자체 있죠. 트위터. 트위터가 그 영어로 지적이다라는 의미랍니다. 제가 계속 트윗 그런가 보죠. 그래서 트위터는 그 140자의 단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로 치면 굉장히 작은 블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2012년에 2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약 5억 명 정도가 넘는 가입자 수를 좀 확보를 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의 생각과 상태를 팔로워에게 공유해주는 일종의 서비스고요. 그래서 트위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트위터의 컨텐츠 단위가 영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0자, 그리고 한글 기준으로 해서는 70자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70자 정도의 문자 단위로 팔로우와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새가 140자로 자신의 생각과 상태를 팔로워에게 공유해준 서비스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140자인가?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초창기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겠죠. 서비스될 당시에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트위터를 갱신하고 작성한 것이 가능했는데요. 문자 메시지의 일반적인 문자 수 제한이 160자 이내였고 사용자의 아이디와 콜론으로 필요한 20자를 뺀 결과가 140자였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140자로 문자를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아까처럼 전체 아이디하고 콜론 빼고 이거저거 했더니 140자가 되었더라 그 얘기가 있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SNS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문자 제한이 160자 이내였고 저희도 요즘에는 메시지 보내는 거는 따로 모르겠어요. 보면은 장문 메시지 보낼 때 보면 저희도 몇 자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문자 메시지가 많이 보내질 때는 장문 메시지 보내면 기본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쌌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요즘에 이제
그 통화하는 거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는 이거 가지고 뭐 큰 차이가 안 나고 데이터를 얼만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쓰는 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40자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왜 140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개발 도중에 어쩔 수 없이 필요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죠. 아까처럼 그 140자 넘어가면은 이제 장문의 문자가 되기 때문에 문자 수 제한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이제 160자가 넘을 경우에는 메시지로 인해서 문자 메시지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버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40자로 채야 되는데 근데 이 140자라는 이런 그 글자의 단순함 때문에 사실 이제 트위터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 차별되는 큰 특징이자 또는 인기를 끄는 그런 이유가 된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ollow가 있는데요. follow는 트위터 상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트위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올림과 동시에 누군가가 올리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follow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만 트위터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또 승인 절차 같은 게 없이도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트위터를 친구 관계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개방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만들어준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로 따로 해주지 않으면 따로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따로 승인이나 따로 뭐 모르는 사람 친구 관계 뭐 팔로우로 설정을 안 하던 그 상관없이 내가 올린 글자는 트위터에 올린 문장은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0자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트위터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기회가 여러분들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아시죠? 이분이 그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크게 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트위터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대통령 선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효과를 봤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도 홍보나 여러 가지 그 고객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홍보라든가 마케팅 수단 또는 뭐 실시간 정보 전달이라든가 개인 관심사 관리 또는 일기장 등의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트위터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창립자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에반 윌리엄스, 비즈 스톤,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 개발되는 이 과정이 너무 웃겨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잭 도시라는 사람이 휴대 문자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웹 서비스라는 아이디를 처음 내놓았는데요. 친구들 전화할 때보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항상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거를 잭 도시라는 사람이 아이디를 제시하니까 에반 윌리엄스가 하고 비즈 스톤이라는 이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이 이거를 구체화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 미국은 특히나 땅이 넓은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그
서로에게 그 안부를 묻거나 뭐 보통 우리가 안부 물을 때는 뭐 전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또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는 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 하고 있니? 친한 친구들끼리 계속 이렇게 서로의 상태를 이렇게 알리는 이런 간단하지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개발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 거창하게 거기다가 뭐 사진을 집어넣거나 동영상을 집어넣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문장들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어떤 거 하고 있어, 나의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지금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뭐 빨리 뭐 간단하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실시간 위주의 어떤 상태들을 계속 그 전달해 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제가 볼 때는 트위터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생 배경이 잭 도시라는 사람이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뭘 하고 있니? 뭐 자신 상태를 알려주는 웹 서비스를 한번 제안을 했고요. 이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2달 만에 이거를 완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특별히 막 꾸미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간단하게 텍스트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고 뚝딱뚝딱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설이 된 거는 2006년에 개설이 됐고요. 2007년에 제대로 개편이 되면서 2008년에부터 트위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원년이 되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위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트위터의 특징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위터의 특징은 내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굳이 뭐 전화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내 상태를 그냥 간단한 텍스트 문장으로 올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40자의 그로 불릴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올린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력, 파급력 있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트위터의 특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지금 여기 보면 책에 보면 몇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시간 정보, 두 번째가 차별화된 컨텐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식인의 대체, 네 번째가 정보 가치의 변화, 이 네 가지로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트위터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실시간 정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거 사건 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막 굉장히 놀래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2009년도에 1월에 허드슨 강에 비산 착륙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허드슨 강의 여객선을 타고 있던 제니스 크럼스라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그러죠.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하나 있어. 이걸 직역하자면 그렇죠. 난 지금 페리에 있는데, 다시 말해 여객선에 있는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페리에 있어. 가야 돼. 구하러 가야 돼. Crazy. 이건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미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기사를 트윗으로 지금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인해서 트위터가 CNN 같은 그런 미국의 그 유명 뉴스 전문 채널이죠. 굉장히 신속하게 뭐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CNN이라든가 구글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이런 굉장히 평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 사고에서 보면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하루 지난 정보조차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날 정보의 가치가 현재라는 시간성과 맞물려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기예보를 보고 싶어서 9시 45분까지 기상캐스터를 기다렸고 그날 일어난 사건 사고를 알기 위해서 뉴스 시간만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위터의 실시간 정보력이 굉장히 좀 크죠. 뭐 실제로 여기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죠. 현재 내가 지금 닥친 일이나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현재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 정보는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N이나 구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로 유명한 그런 뭐 TV 채널이나 또는 뭐 IT 그룹인데 이거보다 더 빨리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 수 보시면 지금 사진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구조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허스강 비상 착륙 사건을 이야기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이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제 기억에 여러분들 비행기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근데 기장의 굉장히 빠른 대처 능력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허드스강에 이게 비상 착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다 살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위터의 특징 중에 두 번째 차별화된 컨텐츠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마포대교 이 그림 보이시죠? 포털 사이트에다 마포대교 검색한 결과라고 지금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마포대교를 검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마포대교가 언제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부터 해서 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포대교를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마포대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닥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침 일찍 출근할 때 마포대교를 만약에 건너가기 위해서 마포대교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마포대교 남단에 무슨 일이 있는지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마포대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포대교라는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나 또는 트위터에다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포털 사이트에다가 만약에 처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검색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포대교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이 검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할 때는 근데 만약에 트위터에다가 이거를 마포대교로 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마포대교에 차가 많아 건너기 어려우니 우회전하라는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타는데 마포대교에서 미터기만 올라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뭐 지인들의 하소연 같은 것들이 검색어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컨텐츠는
내 주변인들이 마치 기자가 되어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금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보통 기자들이 많이 또는 이제 블로거나 그 블로거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바로 실시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사가 되려면 기자가 이거를 포착해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실제로 이제 바로바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내용이 다 이렇게 다 바로바로 다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따로 이제 그 마포대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트윗으로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가장 단축된 그리고 현재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요. 세 번째입니다. 지식인의 대체. 자, 지식인의 대체에서는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트위터에서 흔히 전달할 수 있는 트윗의 형태 중에 하나가 질문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보시면 예제가 지금 서울에 눈이 오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 어때요? 등 이 글자가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리트윗이면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 준 걸 리트윗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트윗하거나 멘션으로 응대해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뒤쪽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바로바로 그러니까 주변에 써본 사람들이 그 가감 없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응대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는 각 포털의 지식 서비스와는 달리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 질문에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트위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right now 바로 질문에 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답 리트윗을 해준다면요. 자, 그리고 또한 주변이나 트위터라는 관계 속에서 신뢰성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포털의 지식 서비스가 광고로 변질된 상황에 좋은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디 뭐 물건 사거나 어디 여행을 갈 때 특히 이제 검색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제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었을 때 정말 어디가 좋은지 막 이렇게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저도 한번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곳하고 그 제주 주문진 항이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블로거가 굉장히 맛있는 짬뽕 집이 주문진 항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니까 막 문어가 막 꽃처럼 이렇게 막 돼가지고 너무 푸짐하게 맛있는데 너무 그때 그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 제주도 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또 뭐 그렇다고 막 어렵진 않지만 쉽지만 않은데 왔을 때 한번 가서 그걸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다 이끌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정말 좀 황당했던 우리 집 근처에 짬뽕집보다 훨씬 더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광고로 진짜 지식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광고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그 블로거나 광고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성에 대한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트위터라는 거죠. 왜냐면 바로바로 이런 금전적인 관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진짜 가봤더니 거기 뭐 좋더라. 가봤더니 정말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정보 가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를 하면요. 또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바로바로 이제 올려놓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트위터를 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인들과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위터의 인기에는 유명 인사의 가입과 그들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개하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애쉬튼 커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가 CNN과 누가 먼저 100만 팔로워를 모으느냐 내기를 해서 큰 이슈가 되는데 실제로 CNN보다는 애쉬튼 커처라는 이제 물론 배우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배우가 이 CNN이란 거대 그 그룹보다 훨씬 더 100만 팔로워 만드는데 더 내기에서 우승했다고 그러죠. 승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적 미디어의 객관적이고 편집된 정보의 가치보다는 내가 알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지는구나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예.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정보가 나한테 다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뭐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나에 대한 진정한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잘 알지는 않는데 그 유명한 유튜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한참 그 독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때인데 존 레논의 아들인 존 레논의 아들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어요. 유명한 전설적인 그룹 멤버였잖아요. 존 레논의 아들이랑 우연찮게 트윗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담았는데 그래서 뭐 좋은 내용으로 이런 것들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자기의 뭐 소신이나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 레논의 아들이 어머니가 일본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위주의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유튜버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았건 또는 뭐 의도했건 간에 뭐 이런 유명인들과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위터의 성공과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의 성공에 발맞춰서 트위터가 왜 성공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절에서는 트위터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공 요인과 그 다음에 트위터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의 성공 이유는 단순함이죠. 첫 번째가. 그래서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에 참가하기 위한 장벽의 최소화죠. 뭐 따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140자 문자는 최소 단위의 컨텐츠이다. 그리고 140자 문자 이내의 글을 적을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자 중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그림은 내가 잘 못 그리거나 편집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 못하지만 글자는 다 쓰잖아요. 누구나. 그쵸? 그래서 글자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비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로그와 트위터에 대해서 하는데 블로그와 트위터는 간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사용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저기도 만들어 봤잖아요. 블로그. 근데 블로그라는 게 간단하게 만들려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그래도 하다못해 뭐 그림 한 장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고 안 되면 동영상이라도 집어넣어야 되고 좀 이쁘게 좀 꾸며야 되잖아요. 뭔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하게 어떤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적기가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그냥 텍스트로 뭐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상 어차피 140자 안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응축된 내용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투고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글을 써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겠죠. 그래서 가입한다던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이거는 정말 제가 그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IT 전공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있어요. IT 쪽이 다른 쪽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해질 것 같은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추구하긴 하는데 근데 또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프로그래머나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최신의 것만 물건도 최신 물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가장 최신의 버전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익숙함 있죠. 어떤 새로운 걸 원하긴 하지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익숙함을 완전히 버리는 걸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추가해서 뭔가 만들어진 건 이거만 바뀌었네 하고 굉장히 익숙한 거에 대해서 추가가 되면 굉장히 좋지만 너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입도 쉽고 그냥 글만 올리면 될 수 있는 이 상황이라면 굉장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블로그 이렇게 글 하나 올리려면 거기다가 글 써야 되고 뭐 타자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림도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뭐 3-4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게 뭔가를 뭐 넣는다면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바로바로 그때그때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올리기도 하죠.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방성입니다. 트위터는 여러분들 열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방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가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 거는 뭐냐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보기 위해서 어떤 승인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글자 올리면은 뭐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제한을 줄 수 있는데 트위터에 올라오는 트윗 같은 경우는 다른 트윗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것이 트윗이라는 집단 전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위터는 많은 소셜 네트워크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장 개방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오픈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트위터의 계정과 결합된 부가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제공받은 오픈 API를 통해서 트위터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트위터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다 뭐 소스 같은 거 다 오픈을 다 하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거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앱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동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시간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방성도 좋고 단순함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실시간성 가장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트위터는 현재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이에요. 현재. 그래서 지금 시대의 그 정보의 가치는 현재라는 시간성과 맞물려 있고 지나간 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아까 이거 마포대교가 바로 그런 이였죠. 우리가 마포대교 그러면은 마포대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궁금하거나 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건 별로 나한테 지나가 버린 일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내가 마포대교에 대한 어떤 현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실시간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지 못한 글은 없는 글로 간주하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트위터에 접속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 열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간 어떤 정보보다는 나한테 가치 있는 현재의 그런 시간성과 맞물려서 그런 정보를 얻기 때문에 현재라는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른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 배포능이 굉장히 탁월하죠. 왜냐하면 간단히 글만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표현되는 트위터의 내용은 매우 쉽고 빠르게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어렵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렵게 말하는 사람과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편하시겠어요? 당연히 쉽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왜냐면 140자 안에 다 넣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뭐 비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내용만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용한 뉴스와 정보의 전파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트위터에 크게 성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단순함, 실시간성, 개방성 세 가지로 지금 이거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2에서는 트위터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모티드 트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볼까요? 2009년도에 야후의 광고 마케팅을 담당했던 그 아나미트라 바너지를 영입했고요. 이 이후에 가장 먼저 공개한 수익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팔로워 성향을 분석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를 트윗 형태로 노출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트위터에서 그 굉장히 그 정보의 전파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광고나 홍보의 목적에 트위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계정을 좀 유료화 시켜서 또 이제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수입 모델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책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 빅데이터로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그 우리가 뭐 검색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유추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게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트위터 사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표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 트위터는 내용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이제 트위터리안이라고 돼 있죠. 트위터 사용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트윗이나 팔로우, 마팔, 뭐 팔로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보시면 트윗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하는 걸 쭉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윗은 140자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을 트윗이라고 하고요. 팔로우는 트위터 상에서 특정 사용자의 글을 구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팔로우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unfollow는 on이니까 팔로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팔로우한 사용자의 글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follower니까 er이나 or 붙이면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트위터 상에서 내 글을 구독하는 사용자, 사람이 되겠죠. 다음에 마팔이라고 그러죠. follow back이라고 하는데 트위터 사용자들끼리 서로를 동시에 팔로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친한 지인들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다음에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트위터에서 등록한 글 또는 내가 팔로우한 트위터 사용자들의 글을 최신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여러분들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만들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리트윗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 트윗을 내 트윗 계정을 통해 다시 전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보가 재배포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그 용어들을 몇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254쪽까지 지금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트위터 계정 만들기, 팔로우하기 이런 것들이 쭉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트윗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트위터 계정 만들기, 팔로우하기, 프로필 입력하기, 트윗 답변, 리트윗하기 뭐 이런 것들이 실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아마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이미 계신 분도 있으시고 저처럼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위터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좀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상황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공유할 만한 지금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 트위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서 한번 계정 만들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내용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뒤쪽에 뭐 또 리스트 생성하기, 구독하기, 쪽지 보내기, 트윗 검색하기, 유명 뭐 인사와 트윗봇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직접 책의 내용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트위터를 이제 개설은 해놨었어요. 여러 가지 해놓고 이제 있는데 굳이 막 많이 또 뭐 그거를 이렇게 할 때 하지 또 그렇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4쪽부터 274쪽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책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14주이다 보니까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이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275쪽에 그래서 트위터의 미래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가 사용하기는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얘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트위터를 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또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트위터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좀 예측을 좀 해보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트위터의 미래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다양한 사용자 간의 계층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트위터가 굉장히 또 활용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도 지금 그 비대면 지금 수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제 주변에 이제 보면 보통 이제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그 얘기해 놓은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류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층이나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공유가 굉장히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트위터의 활용 방안을 보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트위터는 뉴스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죠. 트위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 굉장히 빨리 얻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제 그 존재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직접 가서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위터 같은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알리는 또는 활동하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지금 14주 마지막 주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10장까지 이제 수업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말도 빨라지고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6장부터 6, 7, 8, 9, 10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된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지만 나름대로는 좀 알차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조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영상 이제 굉장히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사실은 바로 가서 수업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 끊김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짧은 시간에 또 뭔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 나름대로 좀 새로운 걸 또 시도해 보는 시기도 될 수도 있었고 또는 좀 어려움도 나름대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동영상 수업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질문을 할 수도 없어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최대한 어, 교재에 맞게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 나름대로는 그 노력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 이번이 이제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시험 때 여러분들 만나 뵙겠지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니까 조금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동영상 올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13주인가요? 13번 같이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어, 뭐든지 시원섭섭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앞에서도 공지를 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월요일 반 친구들을 또 수요일 반 친구들이 있는데 기말고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22일이죠. 22일하고 24일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으시면 메일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